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탐런 토탈 솔루션은 자동차 디스플레이 첨단 부품 ODM 전문 기업입니다. 다음 달 1일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수 글로벌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했으며 특히 LG그룹과는 35년 이상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확산되며 에너지 전환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ESG 투자 움직임이 둔화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펀드는 오히려 자금 규모를 늘리는 추세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신규 발전 설비를 이어줄 송전 설비와 기존 노후화된 송배전망 설비에 대한 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인프라 투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달 말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성우는 공모가를 32,0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희망 공모가액 범위의 상단을 초과한 금액입니다. 총 공모 금액은 960억 원이고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4,815억 원입니다. 성우는 원통형 2차 전지 안전 부품과 ESS 및 전장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동반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보고서에서 우수한 실적을 발표해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다우지수는 이틀 연속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사흘 연속 마감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S&P 500 지수도 나흘 만에 최고 종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3대 지수는 주간 기준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올해 가장 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전날 장 마감 후 시장 기대치 이상의 좋은 실적과 밝은 전망을 제시해 주가는 전일 대비 11.09% 오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절을 쑥쑥 키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키워드림 일부 진행을 맡은 장은희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꽉 채운 5거래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지지부진해서 속상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무려 28거래일 연속해서 팔자세를 보이고 있죠. 그야말로 매일매일 사상 최장을 깨고 올라가는 안타까운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TSMC 호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그 훈풍을 그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 즉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단기 테마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우리 한 주였습니다. 이렇게 한 주 정리와 함께 다음 주 공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하실 우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네. 오늘 저랑 처음 이렇게 합을 맞춰보는 거잖아요. 네네. 저뿐만이 아니라 생소하신 분들 혹은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네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보람입니다. 제가 사실은 6개월 만에 서울경제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 얼굴이 약간 낯익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와 함께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저를 표현할 때 이런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드립니다. 지옥에서 올라온 전문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여러분들도 주식이나 또는 투자 시장에서 매매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도권 출신도 아닙니다. 저도 직장인 트레이더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시장에서 소외됐을 때 그런 소외감들, 그런 것들을 다 딛고 지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저를 표현할 때 지옥에서 올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매매가 잘 되지 않을 때, 시장에서 소외받을 때 정말로 매매하기도 싫고 HTS를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정말로 좋은 정보를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 주특기를 좀 이야기를 드리면 단기 매매를 가장 안전하게 알려드린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단기 매매랑 안전하게가 표현되는 단어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방송 시간을 아마 집중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김보람 전문가는
어떻게 단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식,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공략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시작할 때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가정생활에 좀 보탬이 되려고 또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 퍽퍽한 생활을 좋아보게 하려고 시작을 하지만 대부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저도 그런 시간들을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경력이 지금 현재 13년째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터닝 포인트를 잡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정말로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장의 포인트들을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자산도 형성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좀 케어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식은 어떤 걸 공부해야 되나요? 산업을 이해해야 되나요? 주식시장을 많이 알아야 되나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주식은 여러분 학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기능직에 가깝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제가 좀 제 자랑 같아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안 드리는 편이긴 한데 시스템 트레이딩에도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증권사에서 이루는 대회들처럼 세계급의 대회가 있는데 제가 이 대회에서 3위 랭커 안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스템 트레이딩이랑 지금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생각하시는 기법 있죠. 그 기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루틴입니다. 시스템 트레이딩 또한 내가 어떤 알고리즘과 로직을 짜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제가 로직을 잘 짜고 소위 말하는 기법에 대해서 되게 특화되어 있다. 그리고 특정한 퍼포먼스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로직 짜는 법 아니면 또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초보라고 하실지라도 저는 정말로 단기간에 중수까지 성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내일 당장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계신가요? 또는 다음부터 내가 다음 시간부터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어떤 프로세스로 거래해야 되는지를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내가 이제는 기준을 가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간을 정말로 집중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 좀 가져와 봤습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사실은 이거 지금 문학 시간 아닙니다. 주식 시간 맞습니다. 이상하 시인의 시인데 이게 일제강점기 때 이거 내가 나라를 다시 찾고 싶다 이러면서 쓴 시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왜 가져왔느냐.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들이 지금은 시장에 빼앗겼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빼앗겼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깊게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말로 투자를 오래 했고 주위에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한 번에 성장하는 사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절대 주식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뿌리를 깊게 내린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투자 시장, 앞으로의 투자의 여정들이 정말로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터닝 포인트를 이 김보람과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최대한 많은 것들을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해보기만 하는 사람들은 남을 잘 가르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와서 계속해서 우상향 그리고 1등 자리를 찍은 사람이어야 남도 더 잘 가르치고요. 그리고 자신의 노하우도 훨씬 더 잘 펼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능력도 더 좋고요. 우리 전문가님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기 매매를 가장 안전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 그 노하우 한번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네. 이제 그러면 누군지 알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주말 아침에 오게 되신 지 한 6개월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 6개월 동안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이라든지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종목 표정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방송이 지금 돌아오고 나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 동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사실은 움직일까?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바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음 날에 움직이는 패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방송 중에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이시안 시스템즈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왜 움직였는지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부터 종목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종목이 큰 폭의 상승을 하고 나면 저는 로직이 있는 트레이더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로직에 따라서 주가가 분명히 움직일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제가 다음 날 올라갈 거라고 표시를 해뒀는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바로 다음 날 7%대의 급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래서 좀 방송을 좋아합니다.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모든 게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다음 날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종목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1시간 집중하신다고 한다면 당장 월요일부터 움직일 수 있는 주식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 드렸던 고려산업입니다. 고려산업 같은 종목은 실질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제가 이 구간들, 이렇게 검은 색깔 구간들에 대해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몇 프로가 상승을 했다? 8%대 급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여러 가지 종목들 가운데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얘기를 드렸을 때 우리가 실제로 김보람 전문가가 이야기한 대로 움직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를 검증하고 본인의 어떤 미래를 같이 그려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세이비온 정말로 강했죠. 그럼 세이비온이 강했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공략할 수 있는지, 어디서 공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바로 다음 날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대로 움직여서 10%대의 반등 포인트가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방송 몇 번 했다고요? 다시 돌아서 딱 2번 했습니다. 이제부터 수많은 이런 종목들을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많은 것들을 취해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만에 돌아온 후에 방송을 딱 2번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2번 만에 바로바로 급등할 종목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딱 3번째일 텐데 당연히 오늘도 급등할 종목 제시를 해주시겠죠.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전문가님께 노하우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통해서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요즘 네네. 미국장이랑 국내장이랑 좀 연동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도 미국장 안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국내장까지 같이 한번 관계성 따져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소풍을 갑니다. 근데 소풍을 갈 때 기본적으로 날씨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큰 그림을 읽지 못하면 절대로 세부적인 타겟들을 맞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스닥과 미국의 시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파악들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장의 형세는 디커플링 장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형님들의 좀 시장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보시면 큰 폭의 상승이 나온 이후에 8월 달에 엔케리 사태 찍고 계속해서 꾸준한 반등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역시 미국이다. 미국은 절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금요일 마지막에 한 번 더 살짝 오르면서 전고점까지 붙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이런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전고점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확인이다. 오히려 늦게 사더라도 전고점을 최대한 돌파하면서 시장에 어떤 바람이 부는지 어떤 호재들이 나오는지를 보시면서 나스닥을 체크하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돌다리를 두들겨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코스닥이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넘어가느냐? 일단 첫 번째, 김보람 전문가를 못 만나서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국내장이 워낙 거래하기 힘들기 때문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실질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커플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최소한 800에서 825포인트까지는 올라왔어야 됩니다.
근데 못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점 맞고 다시 떨어지는 모양들을 보여주고 금요일에는 1.5%까지 빠지면서 약간은 증시가 이거 어디까지 떨어질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결국에 증시라는 것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럼 나스닥이 지금 상황에서 오른다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모멘텀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 국내 증시는 이미 하방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전저점까지 테스트하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냥 맞고 떨어지는 장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금 현재 역배열 상태에서는 하방의 가속도를 높여주겠죠.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나 현재 증시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더라도 역배열의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이미 힘을 많이 썼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만 쉬어가더라도 코스닥은 언제든지 영향을 받고 시장에서 좀 소외가 심해질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국내 시장에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현재 테마가 아직까지 바람이 남아 있습니다. 따뜻합니다.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 관련주 상당히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제가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 정말로 집중하시고 약간 소외된 시장이지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풍 갈 때 사실 날씨 정도는 꼭 체크를 해줘야 되죠. 그래야 뭐 우비를 챙기든지 아니면 뭐 소풍 그 도시락으로 전을 싸가든지 하잖아요. 전문가님 통해서 그런 마음으로 미국장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국내외 정말 능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전문가님 믿고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네. 돌침대 기법을 사용하다라고 들었는데 네네. 사실 저희 부모님도 돌침대를 사용을 하거든요. 네네네. 돌침대라고 했을 때 뭔가 딱딱하고 건강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어떤 기법이 이게 대체 돌침대인지 궁금하거든요. 바로 정말로 좀 포인트를 잘 보신 것 같습니다.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침대 너무 올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데 올드한 대신에 건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건강하게 지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지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한 번만 더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몇 위 했다고요? 3위까지 올라갔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로직을 짰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 로직을 배우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금방 초보를 탈출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계좌에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좀 자부심이 있어요. 국내에서 가장 안전하게 단기 매매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니, 여기서 아니고요. 국내에서요. 왜냐고요? 제가 세계에서 놀아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많은 관점들과 제 기법의 수식들 그리고 라인들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침대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탁구공을 위에서 탁 바닥으로 던집니다. 근데 돌침대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탁구공이 탁 맞고 튀어오르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주가도 분명히 큰 폭의 상승이 발생하고 나서 필수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구간에 돌침대가 얇게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주가는 반등을 나오겠죠. 제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시각적으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얘기들, 너무나 많은 이론들을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제가 이렇게 좀 비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소개팅에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이 사람이 괜찮다는 거 나는 이미 들었어. 근데 외형이 너무나 죄송하지만 자기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끌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각적인 자료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주가는 결국에는 어떤 호재를 가지고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느냐. 주도주를 거래해야 된다. 대장주를 거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다음에 어디서 살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가는 분명히 상승을 하게 되고 그다음부터 저는 수식으로 이렇게 빨간색과 검은색이 자동으로 뜨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모든 차트에 이런 수식과 라인이 설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되면 1층 구간에서 맞고 어떻게 탁구공처럼 평하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2층 구간에서 또 한 번 반등이 나오게 된다. 근데 무려 이 1층하고 2층에서 반등 나오는 확률이 92%가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를 했느냐? 제가 경력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죠? 13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0,000장 이상의 차트를 가지고 있고요.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너무 신기하시더라고요. 막 저한테 다른 차트도 보여주세요. 이런 차트도 보여주세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러면 실제로 다 보여드리거든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싶었던 주식도 여기서 반등 나왔나 안 나왔나 보세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다 검증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는 여러분들이 왜 공략해야 되는지, 어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백테스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지론입니다. 자, 모비스라는 종목입니다. 며칠 전에 올랐던, 옛날에 올랐던 종목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어제 반등이 나왔던 종목을 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올라갈 때 초전도체라는 호재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들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시각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올라가면 뭐가 생긴다? 1층과 2층, 3층 이런 각각의 라인들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자동으로 생기는 라인들이 결국엔 각각의 반등 포인트가 되는데 이 반등의 포인트가 작아 보이지만 조금 전에는 8%였고 지금은 한 5에서 6%의 단기적인 반등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도주 종목을 잡게 되면 어쩔 때는 10%, 15%도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식의 시장의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파마 혹시 금요일날 올라가는 종목들 그거 보면서 나 사고 싶었는데 나 이런 거 어떻게 사고 싶은데 하는 분들 없으신가요? 한국파마 주도주가 되기 전에 잡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주도주를 왜 잡습니까? 주도주가 되기 전에 최고의 맥점에서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목요일날 이미 이 종목에서 너무나 즐거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라고요?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호재를 가지고 올라간 종목이 어디에 떨어진다? 돌침대 1층 구간에 떨어졌다는 거죠. 저도 너무나 좋은 종목들은 사실은 2층까지도 오기를 바라는데 잘 안 오더라고요. 워낙 딱딱하게 반등의 구간들을 주다 보니까 주가는 바로 반등하는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이 1층 구간에서 지금까지 상승폭이 얼마냐? 10%대가 넘어갑니다. 물론 금요일 날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마음속에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악마는 더 많이 올라갔다고 막 자랑해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이 10% 구간만 꾸준하게 챙기더라도 이렇게 단기적인 매매들만 잘 하더라도 시장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다? 매일매일의 상한가가 생기고 매일매일의 주도주가 생깁니다. 아무리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충분하게 매매할 수가 있다. 공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각적인 게 조금 어때요? 만족이 되셨나요? 만족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도 한번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로 부자가 되는 조건에는 딱 3가지가 있습니다. 단기 매매를 요약하면 종목, 타점, 그리고 심리입니다. 자, 종목적인 부분은 재료와 테마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종목이 올라갈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올라갔는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올라갔는지에 따라서 주도주가 되기도 하고 대장주가 되기도 합니다. 타점적인 부분은 이제부터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 이 김보람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돌침대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브 프라임 때도 그랬고요. 정말로 그리스 디폴트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때도 이 각각의 구간들은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 지켜줌이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심리적인 부분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지쳤을 겁니다. 그리고 잘 안 돼서 기세가 떨어졌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누군가 사보라고 했는데 그게 종목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나쁜 여자, 나쁜 남자 만나면 그거 뭘로 있습니까? 결국에는 또 좋은 여자, 좋은 남자를 만나서 내가 그런 상처들을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에서 상처받은 거는 결국에는 주식으로 회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의 강도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종목 선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사람들은 주도주를 선택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대장주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많이들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마의 강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재료의 확장성입니다. 근데 재료의 확장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잘 감이 안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생활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요새 사람들이 비트코인 얘기를 잘 많이 안 하죠. 그죠? 근데 얼마 전에 한 4달, 6달 전인가요? 비트코인 막 1억 넘어가고 그럴 때 사람들이 회사만 가면 막 그러는 겁니다. 너 비트코인 샀어? 비트코인 샀어? 나도 사야 되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테마의 확장성이고 관심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테마가 사그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남북관계 관련 테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에는 많이 나오지만 사람들이 2년 전, 3년 전만큼 조금은 뭐 많이 봅니까? 사실 많이 안 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남북관계에는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인기 관련 이슈들도 있었고요. 막 북한이 자꾸 폭파하니까 야, 이러다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 또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르고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들의 관심도고 테마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국 대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어때요? 지금은 약간은 좀 처졌죠. 근데 얼마 전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트럼프가 막 총알이 여기 딱 비껴나가고 막 이렇게 파이팅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와, 트럼프 저격당했는데도 살아났어. 이럴 때 미국 대선 관련주가 너무나 이슈를 받았죠. 근데 지금은 약간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뜨거운 테마, 사람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컨택할 수 있느냐. 그럼 왜 컨택해야 되냐를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위고비 시장에서 너무나 강하죠. 비만 관련주로서 아니 요즘은 코스닥 시장이 모든 게 비만 관련주로 해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어떤 주식들 거래하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 밖에서 오르내리는 주식들, 관심도가 높은 주식들, 다음이 기대되는 주식들을 거래할 때 비로소 테마의 대장주 그리고 주도주를 선점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방법, 관심 있는 방법, 그리고 뽑아내는 방법들도 더 디테일하게 무료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났다라고 했을 때 장대 양봉, 재료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기술적인 분석들을 조금은 해야겠죠. 나는 재료 잘 몰라. 나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들어도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한가인 종목 또는 장대 양봉으로 20% 이상은 올라간 종목들만을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쉬우시죠. 그리고 거기서 뭘 봐라? 거래대금을 봐라. 거래대금은 시장의 인기 투표랑 똑같습니다. 내가 거래대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끝났을 때 그다음부터 타점적인 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제부터는 타점적인 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돌침대 기법이 모든 이론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시언 시스템즈인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방송에서도 언급한 종목인데 그때 당시에 얘기 드렸던 게 이겁니다. 대부 기조라는 게 여러분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을 하고 나서 돌침대 라인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반등할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구간이 1층, 검은색 구간이 2층, 그 아래에 있는 구간이 3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1층의 구간에서 몇 프로의 반등이 보여줬다? 8에서 10%대의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고 함께 하신 분들도 즐거워했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각각의 마디값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2층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구간이 몇 프로다? 또다시 10%대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시장에는 각각의 테마가 있고 살아있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잘 컨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런 매매들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블루엠텍이 상승을 했습니다. 블루엠텍이 정말 크게 비만 관련주로 올라가면서 시장의 이목을 모았는데 계좌에 이런 종목들이
없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어디서 기다려야 되는지 그 눌림목의 길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폭의 상승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는 뭐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1층, 2층, 3층 내가 눈에 보일 정도로 명확한 타점들이 분석이 되고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1층 구간에서 여지없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 2일 동안에 10% 이상의 상승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약간 마음이 급해요.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주가를 너무 길게 가져가는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대신 안전하게 8에서 10%의 구간들을 계속해서 챙기면서 약간은 시장을 ATM기로 쓰는 게 상당히 좀 재밌다라고 좀 느끼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런 국내 시장, 어려운 코스닥 시장에서 꾸준한 장기적인 투자 말고 이렇게 안전하게 따박따박 제2의 월급형 투자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성장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많이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종목들 또는 내가 이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싶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즉흥적으로 막 대답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차트를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그래서 이걸 프랙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공부만 하셔도 충분히 내가 왜 거래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코비입니다. 종목들이 올라갈 때 재료를 조금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재료를 보는 게 좋으느냐? 최초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도 또 일상적으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미 잊고 잘 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첫사랑을 잘 못 잊습니다. 근데 이 재료 중에서도 최초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사람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른 면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시골에서 최초로 서울대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 플랜카드 걸고 난리 납니다. 동네 자랑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종목들은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는 호재를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좋다는 겁니다. 미국의 상장 기대감이 있는데 상승할 때 거래 대금이 900억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땠어요? 최근에 바이오 테마가 상당히 강한 상한가의 흐름을 발생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라인이 형성이 됩니까? 돌침대 라인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옛날에는 이런 종목들 어디서 사야 되지? 놓쳤네. 나는 여기에 탑승할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소외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충분히 케어받으실 수가 있다. 1층 라인을 명확하게 찍고 주가가 이틀간 12%대의 상승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막 수기로 그릴 수 있는 것들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한테 되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도 이제 이런 기준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운전을 할 때 왜 길을 지킵니까? 길을 지킨다는 게 그 라인만 지키면 안전하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보증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돌침대 라인도 비슷한 겁니다. 물론 모든 종목들이 시장에서 칼같이 지켜주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거짓말쟁이겠죠. 분명히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 주가가 벗어나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땐 어떻게 된다? 계좌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스스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주가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LK삼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K삼양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테슬라 얼마 전에 막 공개하고 이런 것들 보셨죠? 그게 바로 기대감입니다. 사람들이 테슬라가 자꾸 스페이스X가 막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어떤 거를 해낼지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올라갈 때 자율주행, 미래차, 드론 이 모든 것들이 엮여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상한가의 거래 대금이 1,500억이나 실려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1층, 2층 구간에 도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폭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은 학문 아닙니다, 여러분. 산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만 공부하시고 따라오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태성 거래하신 분 계세요?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태성에 대해서 나는 진짜 거래를 한번 해봤다. 또는 나는 거래를 하고 싶었는데 이 종목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한번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성이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이 상승할 때는 과거에는 테마가 전기차이기도 했고 최근엔 반도체 관련 이슈를 가지고 함께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테마가 두 개가 한꺼번에 섞이게 되면 오히려 복합 테마이기 때문에 주가는 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또는 내려갈 때 소외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하고 나서 1층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이런 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거래대금이 1,200억대가 나오고 주가가 1층 구간을 찍고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 근데 거의 한 3일 만에 12%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매매들을 통해서 충분히 계좌를 케어할 수가 있다.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침대를 반등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을 맞고 주가가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죠. 이 선이 그런데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튀어오를 때 훨씬 더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딱딱하기 때문에 안전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그냥 돌이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될 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법 나도 뭔지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여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네. 브레이크 매매 기법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핸들이 고장난 A톤 트럭도 브레이크만 잘 잡으면 안전하게 사고는 안 나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가 정말로 거의 폭주 중일 겁니다. 근데 그런 폭주 중일 때 여러분들의 계좌를 멈춰줄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상당히 좀 직장인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인분들 사실은 생각보다 장중 매매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검색기로 좀 구현해가지고 무료로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려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중에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검색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좀 희망을 틔우셨으면 좋겠다.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방송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락이라는 종목인데요. 우리 재료, 종목 선정 다 배웠죠. 모든 틀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모든 종목들, 올라간 종목들 다 한번 찾아보세요. 5일선 깼나 안 깼나? 5일선을 모든 종목들이 깨기 마련입니다. 그 구간이 바로 첫 번째 눌림목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가는 어떤 특정한 호재를 가지고 올라간 상태에서 5일선을 깨게 되면 분명히 한 번의 반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분할 매수를 해주면 빠른 속도로 회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배열이어야 돼요. 역배열인 종목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제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놓치실까 봐 제가 검색기로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10월 14일이고요. 10월 14일 날 보락이 검출됐나 검출되지 않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검출됐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정답지 중에서 내가 어떤 확인을 한 다음에 선택만 하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기에 많은 종목들이 좀 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들, 떨어지는 종목들이 좀 혼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높은 확률로 종목들을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해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다인입니다. 바이오다인이 올라갈 때 호재를 가지고 26,000원이 넘는 목표가 리포트도 가지고 올라갔던 종목이고 거래대금 4,760억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거래대금은 뭐다? 인기 투표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짧게 보겠습니다. 10월 9일 날 검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바이오다인 검출됐습니다. 검출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몇 프로의 상승을 보여줬다? 10%대 이상의 윗꼬리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종가 베팅만을 통해서 시장을 공략할 수가 있다. 관통할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뭐예요? 중요한 거? 정배열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올라갈 때의 종목 선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막 힘줘서 이 검색기가 최고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악마 같은 마음이 있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색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종목 선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5일선을 이탈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것은 시세의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넷인데 최초의 양자 암호 관련주로 올라갔습니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10월 8일 날 주가가 검색식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우리넷이라는 종목이 나왔고 11%대 이상, 오히려 20%가 넘어가는 상승폭을 추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이 5일선 이탈하는 검색기를 통해서 검출된 종목들 대부분이 빨간색이 다 들어왔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가에만 공략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의 노이즈에서 조금은 배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뇌동매매 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라이콤 말씀드렸죠. 테슬라 자율주행 이런 이슈로 갔던 종목인데 10월 10일 날 다시 한번 검출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검출이 되고 나서 윗꼬리를 크게 주면서 10%대 이상의 또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안전한 매매들을 통해서 계좌를 브레이크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8월 달 엔캐리 사태에서 아직도 극복 안 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시장에서 반전을 도모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이 종목은 검색기에 검출 안 됐습니다. 제가 검색기가 만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검색기만 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런 것들을 예시로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가가 올라갔어요. 주가가 올라갔는데 녹는 색전제 관련주 이슈라는 걸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어떤 주석을 붙었느냐. 미국의 5조 시장을 노린다라고 합니다. 미국 시장이 제약회사에서 제일 큰 제약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은 중국입니다. 근데 국내에서 개발된 많은 약들이 미국이나 또는 중국에 노린다는 호재만으로도 그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어때요? 거래 대금 얼마다? 3,900억 가까이가 터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뭐였다? 정배열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5일선을 깨고 나서는 종가 베팅이 타이밍이 오겠고요. 그 종가 베팅의 타이밍을 통해서 10% 이상대의 상승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런 루틴 무료로 다 받아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미래를 좀 개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닥에서 올라온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셀루메드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이 올라갈 때 피부 이식 관련주로 상승을 했는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었죠? 코스닥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바이오만 붙으면 올라갔고요. 제약만 붙으면 올라갔고요. 항암만 붙으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불이 비만으로 넘어갔을 뿐입니다. 계속 역사는 반복됩니다. 근데 30조 시장을 노린다는 이 이슈를 가지고 시장에서 상한가 거래 대금들이 1,000억 이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1,000억 이상이 나오고 나서 제가 뭘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진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거래하려고 했던 주식들, 내가 지금까지 봤던 주식들이 5일선을 이탈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5일선을 이탈하고 주가가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되시죠? 또 주가가 한번 큰 폭의 상승하고 5일선을 이탈하고 다시 한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나간 차트는 여러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차트들은 멈춰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투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법 두 가지 한번 배워봤는데요. 사실 돌침대 기법이든 브레이크 매매 기법이든 공통점은 안전하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점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수익까지 함께 내볼 수 있겠죠. 자, 이 두 가지 기법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궁금해집니다. 이 두 가지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해낸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네. 오늘 방송이 그럼 세 번째잖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두 번 동안 너무 좋은 종목을 주셨기 때문에 네네. 오늘도 기대가 크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집중하신다고 한다면 바로 월요일 날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 이 이론들을 한번 검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좀 짓궂어가지고 막 들어오셔서 장난꾸러기처럼 막 수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증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은 에이징랜드입니다. 에이징랜드 많이 잊혀진 종목이죠. 신규주였고요.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엄청난 상승들을 좀 하면서 시장에서 많이 소외된 종목입니다. 왜 소외됐는지는 아세요? 반도체 관련주로 시장이 지금 현재는 많이 이슈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언제적 반도체입니까? 3월, 4월 막 그럴 때는 좀 이슈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많이 잊혀진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을 다지고 다시 한번 상한가를 작게 만들어줬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라갈 때의 호재를 보면 대만 TSMC 뭐 3분기 수익 급증 이런 걸로 올라갔는데 국내 유일한 협력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단점을 좀 찾아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죠. 역배열인 종목. 역배열은 조금은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역배열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거래 대금이 700억밖에 터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갖고 온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저한테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좀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주가가 호재를 가지고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무슨 기법 배우셨어요? 돌침대 기법 배우셨죠. 그죠? 돌침대 기법은 상승할 때 호재나 재료가 좋고 그다음에 그런 종목들을 기반으로 1층, 2층, 3층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은 처음부터 1층을 패스해버렸어요. 왜 패스했을까요? 역배열이죠. 재료가 조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종목은 돌침대 1.5층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가 많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이 돌침대 라인을 벗어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손절가 3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올라간다. 돌침대 라인에서 반등을 도모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1차 목표가는 36,000원. 그리고 추세가 전환된다고 한다면 38,5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요. KCS입니다. 양자 암호 관련주로 올라갔고요. 거래 대금은 500억대로 올라갔습니다. 인기 투표에서는 약간은 빠진 종목. 그냥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또 예쁜 게 있습니다. 항상 주가들은 차트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추세를 넘어가는 모습들은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고 상한가를 다시 한번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 장기 이평들은 조금은 지지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뭘 봐야 된다? 돌침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제가 여러분들한테 심어드린 그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검증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저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여러분들의 실력 그리고 계좌의 수익도 쌓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나서 돌침대 라인 만들어졌죠. 근데 마찬가지 거래 대금이 작기 때문에 1층을 공략하기보다는 1.5층부터 좀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방송이 들어왔기에 제가 이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가져와 왔습니다. 손절가 얼마입니까? 6,000원대입니다. 너무 많이 빠진다고 해서 이 종목이 모든 라인을 지켜준다. 이거 아닙니다. 분명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절이라는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하고요. 1차 목표가는 7,500원. 그리고 추세가 전환돼서 다시 한번 호재가 부각이 된다면 2차 목표가로는 8,100원이 넘어가는 흐름을 예상을 해봅니다. 이 종목 맞게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장중에 주도주들, 테마의 대장주들 같은 맥점을 함께 공략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에이징랜드 KCS 알려주셨고요. 타점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긴 했습니다만 시장이 너무 빠르게 급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대응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리뷰로 제이시언 시스템, 고려산업, 셀비온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의 안전한 기법, 돌침대 기법, 브레이크 매매 기법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상승세 나올 종목으로 에이징랜드, KCS까지 살펴주셨는데 과연 이 종목들 상승세 나올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돌아오신 지 3번째 방송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좋은 종목 들고 오셨으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